오늘 제가 제일 먼 데서 온 것 같은데 한 65km 나오더라고요, 찍으니까. 그래서 평택에서 조그만 농장을 하나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욱더 좀 새로운 감이 듭니다. 이렇게 그 농촌을 사랑하시고 정말 이 주경야독이 이건가 아닌가 싶네요. 낮에 또 근무도 하시고 농촌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귀농이라는 귀촌이라는 이런 명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열정을 아마 이렇게 늦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인사를 좀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뭐 좀 아까 근데 사실 마이스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마이스터가 되긴 했지만은 잘 모릅니다. 이 중에 이제 제가 여기다 쓸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 이력에 쓸 수 없었던 게 저는 사실 그 실패한 귀농인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귀농을 했고요.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귀농인이라는 얘기를 차마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었고요. 저희 좀 제 나름대로의 숫자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하고 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이게 뭘까요? 뭐를 의미할까요? 모르시겠죠, 물론. 네? 64세. 예. 뭐, 잘하시네요. 네? 9월 6일. 9월 6일.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네요. 제가 사실 65세입니다. 그래서, 65년도에 제가 서울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5세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나름대로 프로필을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99년도에 제가 영농조합을 만들었어요. 99년도에. 그러니까 만 15년 됐죠. 15년 전에 제가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귀농한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5년 동안을 대략 저도 서울에 살았고 한 15년 전에 제가 귀농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농촌에 이제 있고요. 요 6이라는 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농업에 대한 사업 개요, 의지, 또 어떤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제가 6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서는 이제 시작을 했던 이런 뭐 대로 별거 아닌 숫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계세요? 선생님은 어디로 방향은 결정되셨나요? 지금 지역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지역이 아직 결정 안 되셨나요? 지역은 뭐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고 네. 그 지인이 있는 쪽으로 계속 지금 가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 결정 안 되셨고요. 네, 품목은? 양송이 쪽으로 지금. 양송이 부여 쪽에 많이 보셨나요? 보령 쪽으로. 보령 쪽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얘기를 뭐 많이 있지만 사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실패한 또 귀농인으로서 또 경험에 대한 또 여러분이 귀농을 할 때 귀농이다 이거 굉장히 참 쉽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그 귀농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이 뭐 버섯으로 가치를 창출하자 그랬지만 버섯 얘기를 지금 많이 해봐야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는 게 어떤 자세로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걸 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제 농장을 제가 하고 있는 생각, 아까 6차도 말씀을 드렸고 하는 걸 소개를 좀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획은
왜 실패를 하느냐는 뭐냐면 계획이 없이 내려갔어요. 지금 선생님 같이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었고 공부를 하고 듣기를 하고 그랬으면 아마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전혀 준비 없는 귀농을 했어요. 한 시간은 오래됐지만은. 그래,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섰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귀농에 성공하는 귀농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성공하는 그 귀농이라는 게 준비 없는 귀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뭐 귀농이 대사다, 또 귀농하시려는 관심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게 또 쉽게 막상 닥치면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 막연하거든요. 물론 뭐 고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한 데가 있다 하면은 거기는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은 지역을 선택을 해요. 아, 그거 쉽지 않죠. 또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남하고의 관계며 여러 가지 뭐 지금 귀농교육 지금 여러분들 좀 뭐 시간 들게 하시지만은 엄청 할 일이 많죠. 예. 그러나 예, 정리를 한다면은 왜 가시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겠죠. 예. 그래서 예, 꼭 왜 가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why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명확한 명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at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how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명확해지죠. 내가 왜 귀농을 하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답이 나오겠죠. 그게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비전만 남았어요. 내 나름대로의 비전이에요. 이게 나만의 비전. 다른 사람 흉내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비전을 가지고서는 대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쉽게 이 문제를 좀 풀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급하게 간다고 해서 1등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좀 천천히 가세요. 여태까지도 뭐 기다렸는데 그 대신에 이러한 답을 확실히 얻고서는 조금 이렇게 앞에 뿌옇고 안개가 끼고 잘 안 보이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남이 가니까 이게 괜찮다더라 어깨너머로 배워서 그냥 잘못 이렇게 슬그머니 하다가만 발을 한 바퀴 싹 디딥니다. 그리고 두 발 뒷걸이 되면 뭐 나중에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접근하지 말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안개가 껴있고 희미하고 답답하면은 안개가 좀 거치고 쾌청한 날씨가 오고 또 나름대로 내가 준비가 완전히 되고 컨디션도 좋다 할 때 달려갈 준비를 하셔서 좀 이렇게 느긋하게 한 발 한 발 가시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좋은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농하셔서 돈 벌러 가십니까? 왜 가려고 하세요? 선생님? 돈도 물론 벌어야겠죠. 예. 목적이 뭐세요? 이제 좀 흙하고 살아보려고. 네? 흙을 흙하고 살려고. 예. 예. 그렇죠? 다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서울에 몇 년 사셨어요? 한 30년. 30년 사셨죠. 자, 서울에 사는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서울에 사는 이유가 뭐세요? 서울에. 예. 왜 사세요? 애들 교육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성공하고. 예, 맞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서울에 살면서 왜 내가 서울에 살아? 자, 이제 떠날 때가 됐어? 그게 아니라 서울에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서울을 시골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죠. 알고 해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촌 사람이고 서울에 살아왔기 때문에 서울에 살 이유를 저 나름대로 정리할 때는 학교 다니러 서울에 살죠. 학교 다니러. 자, 그 다음에 뭐?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삽니다. 예, 취직해서.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애 교육 때문에 살아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그게 끝나면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싶어요. 애들 교육시켜가다 돈 벌고 학교 자기 다녔으면은 서울에는 이제 비워줘야죠. 다시. 왜? 서울은 왕성하게 예를 들어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농촌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는 분명한 자기의 어떤 그 칼날을 가지고 하다. 농촌에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보랏빛 어떤 핑크빛 무드에 대한 막연한 어떤 기대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탁의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은 골자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영농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서부터 성공적인 영농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세요. 어떤 거를 어떻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영농사업계획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사회생활을 하셨으니까 사업계획서에 대한 거는 아마 구체적으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농사업계획 어떤 사업계획서? 성공적인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돼요. 우선 해보셔야 돼요. 어떤 품목을 정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비전을 가지고 나만의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작성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다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자체에 가서 내밀면은 그게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사실.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기능을 하겠다. 너 어떻게 하겠냐? 받아주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 근사하죠?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그런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능을 해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재의 이동입니다. 여러분이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재의 이동이에요. 그걸 바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부러 예를 들어서 시골로다가 완행열차 KTX 태워가지고 내려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그 분위기를 타서 성공적인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여러분이 시골로 지방으로 농촌으로 가서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농업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인재 이동을 시켜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 농촌의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농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인재예요. 여러분 두뇌를 가지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농촌에서. 또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품목을 가지고 제가 여쭤보면은 아마 품목이 정해지신 분도 있고 안 정해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아니 감자 캐고 고구마 심는 게 농업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기 벼농사 하러 귀농하시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왜 없나요? 재미가 없어서? 그럼 힘들어서? 왜 안 하시려고 그럴까요? 예? 돈이 안 돼서요. 맞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왜 돈이 안 되는지는 아세요? 왜 돈이 안 되는지는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네? 경쟁력이 없어? 수입을 했기 때문에? FTA? 예. 물론 FTA 됩니다. 중국 터지죠.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받아들여야죠. 자, 그러면 받아들이자 그냥 야야 나 죽자 우리 어렵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에는 대응이 있어야죠. 대응.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런 거죠. 보는 눈이 제 오늘 핵심의 얘기는 이제는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FTA 지금 나왔고 쌀이 나왔는데 쌀 있게 없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돈이 안 돼요. 제가 근데 쌀 농사 집니다.
제가 쌀 농사 5만 평 정도 쳐요. 유기농으로. 첫 해부터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실패 안 했겠습니까? 했죠. 할 줄 모르면서 저 하나 모릅니다. 모두 안 심어봐.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죠.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죠. 경험이 없고 생각 없이 기획도 없이 배우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지나가시면서 다 손가락질. 있는 데서는 욕 못하고 다 손가락질 했어요. 그 손가락질 저를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왜 이따 이런 농사 지면서 이게 무슨 뭐 이러면서 다니는 거야. 왜? 시원찮거든. 나오는 게 시원찮거든 이게. 예? 뭐 화학비료를 줘. 뭐 제대로 다 주는 게 없어요. 약을 뿌려 뭐 제초제를 해. 그러니까 형 피는 많지 뭐 이게 제대로 잡지를 못해가지고 엉망이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딱 지는데 다 욕을 먹고 해서 이제 유기농이랍시고 처음에는 이제 무농약이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가야 이제 전환기 유기농에 유기농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유기농을 합니다만은 딱 농사를 짓고 나서 이렇게 그 농사를 지은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보는데 좀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은 가만히 이렇게 애를 공을 들여가지고선 해놨더니 쌀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준이 대접을 너무 못 받더라는 거죠. 주부님, 쌀 얼마나 드세요? 집에서? 근데 저희는 많이 먹는데. 그죠? 어느 정도 드세요? 한 달에 20kg 먹어요. 오, 훌륭하시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20kg들은 많이 드시는 거죠. 예. 20kg 얼마인지 아십니까? 쌀도 여러 가지 예.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좋은 건 6만 원이 넘고 5만 원 선이고 이렇게 20kg. 20kg. 예. 그렇습니다. 자, 5만 원 선이라 그러면은 5, 4, 20, 20만 원짜리 드시는 거예요. 5만 원 선, 6만 원짜리면 아주 훌륭하신 걸 아주 좋은 쌀을 드시는 거예요. 자, 대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수매되는 게 아시다시피 16만 원, 18만 원 정도죠. 백화점에 이렇게 나가면은 20kg 정도에 4만 5천 원, 4만 원 이 정도 합니다. 그러면 자, 4만 원이면 4, 4, 16, 16만 원이죠. 한 80kg 기준. 제가 이게 잠깐 역산을 해서 드리면은 쌀에 대한 문제. 여러분이 하루에 드시는 쌀이 400원입니다. 400원어치 드세요, 쌀. 그러니 이것 때문에 이런 그 논리, 좀 커피값이 얼마입니까? 아마 이런 게 가지고 6,000원, 스타벅스가 얼마죠? 6,000원. 이걸 뭐 하루에 몇 잔씩 드시죠? 근데 쌀 역산에 400원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니 보세요. 쌀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평균 식량이 얼마 되냐면 옛날에 80kg였어요. 한 가마를 든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고봉으로다 이렇게 많이 들을 때는 지금 70kg가 안 되는 68kg. 우리나라 한 사람다. 자, 역산을 해서 400원이라는 기준이 뭐냐? 400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4, 30이 12,000원이죠. 12,000원을 갖다 12로 곱하면 14만 4천 원이죠. 14만 4천 원이면은 68kg 16만 원짜리. 역산되죠? 계산되죠? 하루에 400원. 그걸 갖다가 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릅니다. 자, 비싼 거 이렇게, 싼 거 골라요. 단지 숫자만 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비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거에 대한. 자, 소비자, 자, FTA 들어와. 외국 거를 여러분 선호하면 안 되죠. 가치를 인정해 주셔야죠. 농업에 대한 가치를. 자, 400원짜리를 하자. 이제 800원. 아니, 3배, 1200원짜리냐. 먹겠다. 이런 가치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주식에 대한, 내 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셔야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우리 스스로가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무시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먹는 거에 대한 자체도 그걸 가지고 이제 싸다 비싸다 또 이럽니다. 인터넷으로 올리면 또 이게 또 싼 이 숫자만 노리면 하니까 싼 거 클릭하죠. 이런 형태의 소비생활, 이런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는 우리가 농업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 귀농 교육을 하는 이유가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쌀 농사를 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된 얘기를 했고 답답하니까 쌀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자존심이 이제 안 세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하겠다. 이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쌀을 가지고 가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쌀로 다 가공할 수 있는 게 많죠. 뭐 막걸리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지금 벼농사 안 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벼농사 짓지 마세요. 저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쌀 가지고 개발할 걸 하세요. 뭘 하면은 부가치가 있을까? 쌀로. 이런 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쌀 농사를 안 짓겠다 그래서 쌀이라는 게 그래 그래서 쌀 모든 걸 갖다 덮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쌀에 관련된 쌀이 지금 현안이 이렇다 그러더라도 쌀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과 쌀에 대한 방향은 생각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쌀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쌀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쌀을 갖다가 좀 이렇게 볼 때 보이지 않는 그 쌀을 가지고 뭐에 대한 나만의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걸 좀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몫이다. 2차 가공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뭘 했냐면은 쌀 요거트를 만들었어요. 쌀을 가지고 어떻게 소모를 시켜야 되겠느냐 해서 현대인들이 또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쌀을 좀 더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민하다가 쌀 요거트를 지금 현재 좀 뭐 요구르트를 좀 많이 드시죠? 그래서 쌀 관련된 요거트를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오면서 농산물에서 농촌에서 가공과 공장까지 설립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제도적인 걸 갖다 딱 쳤어요. 기회다 해가지고 시작했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자, 개발해가지고 특허 등록 내고 하는데 공장 설립하는 데까지 4년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됩니다. 지금 원활하게 돼. 그때는 막 시작이니까 법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직 그 시행령이 되지 않으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뭐 등록되고 물건이 좀 제대로 됐고 이제 합니다만은 이러한 그 새로운 에 대한 그 시각, 쌀에 대한 보는 시각, 쌀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면은 어떨까?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고 하는 게 버섯이라고만 이제 말씀드리는데 버섯은 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버섯을 선택했냐면 농가에 좀 어떻게 농가 살림살이를 좀 보탬이 되고 농촌에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뭔가를 고민을 하다가 뭐 버섯을 압니까 제가? 그래서 농수산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화성에 봉담에 한국농수산대학이라고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버섯이니 뭐 수도작이니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작물에 대한 그래서 버섯과를 선택을 하게 됐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버섯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당시 선택을 할 때 제가 고민했던 거는 파프리카와 버섯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어떤 걸 가지고서는 농사를 지어서 농민들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좀 부가치를 올리고 좀 더 잘 살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좀 소득을 좀 올려서 같이 협동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단위당 아까 우리 송 관장님 말씀하시지만 좀 이렇게 부가치가 높더라는 거죠. 단위당 또 적은 면적에서 그러나 공조시설을 가지고 어떤 투자가 조금 이렇게 되기는 하죠. 하우스 방법이 있고 어떤 이런 공조시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그 시설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연중 1년 동안 생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계절에 따라서 이제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계산을 해서 볼 때 버섯이 좀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버섯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버섯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쌀 농사라는 게 농사를 질 때 가장 근본이지 않습니까 쌀이. 그래서 이 식물을 대표하는 이
논농사, 식물을 대표하는 논농사라는 식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볼 때 제가 이제 이 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그 고민을 했던 부분은 사실 귀농을 하면서 이제 후손들한테 뭐를 좀 줘야 되겠다. 내가 이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도 사실 뭐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다가 끼친 크다란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사회를 갖다 더럽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어떤 결론적인 거죠. 그래서 그 오염에 대한 생각을 농업으로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풀어보자 하는 측면이 좀 강했죠. 제 후손들한테 그래도 뭐 좀 흔적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 인생의 이모작을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서 농업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컸던 거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로 수질과 공기와 토양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농업을 했고, 농업을 하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냈고, 또 거기에서 유기순환이 되지 않고는 이 농업을 제대로 될 수 없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식물을 대표하는 벼농사가 기본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고, 또 이제 그 지구상에 식물이 있는가 하면 동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큰 그 지구상을 이루고 있는 개가 3개가 있는데 균개입니다. 균개. 이렇게 해서 이제 버섯이 되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3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구상에 그 식물이 되는 거는 소비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작물을 선택한다든가 하면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계속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 광합성을 일으켜가지고 산소를 배출하고 탄산가스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생산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 불태워가지고. 생산자의 역할이 식물이고, 그 생산을 해놓은 거를 소비하는 자는 동물이죠. 동물은 계속 생산해내지 않습니다. 그냥 소비만 해요. 그래서 동물은 소비자의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소비자는 동물이 먹고 싼 오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상을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해결할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는 토양으로 돌아가서 균이 해결해 줍니다. 균이 없다면은 지구상은 오염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토양으로 돌아온 이 오염은 다시 토양의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서 또 깨끗하게 다시 식물한테 돌려주고, 식물은 그 나온 걸 다시 동물한테 제공을 하고, 동물은 또 그 오물을 갖다 다시 토양으로 보내서 토양은 균이 되는 하나의 미생물이 정화를 시키고 분해를 시켜서 깨끗한 토양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3개가 순환되는 게 바로 지구상의 원리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을 해서 농사에 적합한, 우리의 순응하는 자연 순환 농법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데 기본이 있습니다.